이런 말이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네. 너무 귀한 아이들인데 이제는 그 훈육이랑 이런 학대랑 분명한 차이를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모성 애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려지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페미니즘, 소위 말해서 여성주의가 등장한 다음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알려졌죠. 이 말은 네. 세대가 바뀌면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있다. 예. 아동학대를 어릴 때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이 성인이 돼서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범죄를 가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예전에는 왜 사랑의 매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맞아야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방법이 너무나 부정적인 상흔을 많이 개인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보다는 아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네. 설명하는, 굉장히 근사한, 매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양육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동학대의 주범은 단연 부모입니다. 통계적으로 매년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육교사들의 일탈 행동, 폭력성들이 더 심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모나 보육교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고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폭력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폭력이 등장할 수는 예. 없죠. 근데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문화가 우리가 좀 잘 안 돼 있죠. 이제 이야기로 푼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에 아주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방식을 동원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이나 그다음에 교사대 아동의 수나 여러 가지 외연적인 환경 변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요인으로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예. 자,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부족했던 점을 좀 자책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일상이잖아요. 맞벌이 가정이 늘고, 근데 또 과거에 비해서 아이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과 어디 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와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이 절실한데, 그 부분은 또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제도를 도입할 때요. 예. 역할의 범주를 잘 선명하게 결정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이 뭐고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이집의 책임의 범주는 어디까지이고 어린이집의 또 역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맡기는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계세요. 요구하는 사람, 소비자로서의 사람, 나는 아무 관여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막연히 그냥 시간만 거기서 보내줬으면 네, 하는. 그리고 네.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좀 나 대신 잘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모 처음이기 때문에 얘가 왜 우는지 모르겠고 식습관 잘 못하겠고 뭐하고 놀이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당신들은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내 대신 좀 잘 기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부모하고 그리고 기관이 수평적인 관계로 파트너십을 이룰 때, 즉 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적절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적절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요. 네. 자기 스스로. 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아이들이 기관을 이용하는 효용성의 아웃풋,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보육교사들을 양성해내셨을 네. 텐데, 궁금한 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육관이라든지 자질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 역할의 최고의 역량하고 교사의 역할이 같다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의미는 이 아이들을 세상에 끌어들인 사람들은 어른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소개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 세상을 아이가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을 제대로 소개해주는 교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좀 잘 맞는 데 보내고 싶잖아요. 네. 상담을 가게 됐을 때
요거 하나만큼은 꼭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네. 하나만 꽂으라 그러면 아이하고 꼭 같이 가라. 아, 네. 상담을 갈 때. 네네. 아이하고 꼭 같이 가라. 원래는 부모가 그냥 혼자 가서 상담하고 등록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어야 합니다. 아이하고 꼭 같이 가서 아이와 함께하는 오픈데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 생활해야 될 사람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그겁니다. 혹은 뭐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어린이집에다요. 네네. 네. 체크해야 될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그 질문도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가장 음. 핵심적인 질문도 달라질 텐데 네. 중요한 건 무엇을 핵심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사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정책적이나 이제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할 텐데 아동 인권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단편적이죠. 뭐 앞서 얘기했던 그 뭐 학대나 폭력이나 이런 것부터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의 그 학습권, 놀 권리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관도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요소가 유행처럼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놀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까 IT 걱정하셨잖아요. 디지털에서의 아동의 권리.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 아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대인데 오프라인 세대 생활에서도 계층차, 지역차를 경험했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온라인에서도 그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유아기부터 놀이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그쪽 분야에 대한 권리 영역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놀 권리라든가 아이의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권리 하나의 영역인데 우리가 영역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I'm a person이라고 하는 사실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행동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어떤 느낌일까 이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게 가장 인권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건 것 같아요. 아이하고 그러니까 나와 그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면은 그쪽은 유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개체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텐데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이스로 본다면 만약 뭐 교육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양육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너무나 놀라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아동 학대 책으로 자서전적인 책으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A Child Who Called It이에요. It이라고 불린다. 너무 그래요? 정확하게 짚으셔서요. 제가 그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읽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쟤 너 일리 와봐. 몇 번 나와봐. 키 큰 애 나와봐. 이런 식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아동 인권과 관련돼서 정부의 역할을 뭐 저희가 많이 기대합니다만 그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소관부처가 너무 흩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아동의 삶이 뭐 먹고 자고 그다음에 자고 놀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널리 퍼져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한데 유사한 영역의 아동의 권리 혹은 아동의 보호, 교육, 복지와 관련된 유사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부처가 나눠져 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관할 부처가 다르죠. 역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합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